안녕하십니까. IMB사의 김선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콜라겐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콜라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유익한 그런 상식적인 지식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한한 영광이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콜라겐 시장이 굉장히 과열 정도 열풍이죠. 홈쇼핑을 봐도 콜라겐, 친구들을 만나도 너 콜라겐 먹니? 안 먹니? 이 얘기가 주가 될 정도로 콜라겐. 왜 그러냐면 이미 사실 요즘에는 사람의 그런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이 사실 연장이 됐어요. 100세 이상. 그런데 한 가지를 갖고 나니까 사람들은 또 욕심이 생기죠. 안티에이징. 늙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선은 피부도 늙고 싶지 않고 속에 어떤 장기적인 면에서 콜라겐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미 너무나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요즘에는 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에 대해서 이제는 아셔야 돼요. 콜라겐이 무엇일까요? 콜라겐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중에서 아주 수분을 땡길 수 있는 말캉말캉한 단백질. 그렇지만 콜라겐 1g이 어떤 하중 40kg를 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단백질이 콜라겐입니다. 또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람 몸에서는 장기를 감싸주고 또 눈의 각막도 콜라겐이고 무릎 관절의 연골도 콜라겐이고 그리고 뼛속도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피부의 진피층도 80%의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구성하는 칼슘, 뼈는 칼슘에 의해서 채워질 것 같지만 정답이고요. 그런데 칼슘만 가지고는 절대 접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칼슘과 콜라겐이 같이 들어갈 때 악교 역할을 해서 뼛속이 단단해지는 역할을 콜라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콜라겐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잘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콜라겐이 아기 때는 그냥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수분 덩어리. 아기들은 콜라겐이에요. 그런데 이 아쉽게도 이 탱탱한 콜라겐이 50대 60대가 돼도 유지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25세를 전후해서 매년 1%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붙잡고 싶은데 감소가 돼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들은 갱년기를 전후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콜라겐이 아주 가속화가 되면서 굉장히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콜라겐의 그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몸은 다 세포예요. 세포, 사람의 몸의 크기에 따라서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를 신체는 구성하고 있는데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을 보면 세포는 70%의 수분과 30%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의 단백질이 거의 사실은 콜라겐 성분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단백질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노화도 겪게 되지만 세포에서 꼭 필요한 세포가 하는 역할마저도 사실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기능이 자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부의 표피와 진피층 사이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세 가지의 그런 성분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촘촘한 그런 격자 모양으로 히알루론산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탱탱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엘라스틴은 남아있는데 콜라겐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사람은 채워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도 빠지니까 나도 잔주름 괜찮아 라고 두다 보면 계속 빠지다 보면 이렇게 굵은 주름이 되고 또 늘어짐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지는 원인을 중력 때문에 늘어지지라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중력 때문에 늘어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콜라겐이 몸에 장착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중력을 이겨내긴 힘들겠지만 중력을 거슬러서 콜라겐이 우리 피부를 땡기고 힘을 가지고 땡겨 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1%씩 감소한다는 그 콜라겐을 사실은 이 섭취를 함으로써 우리가 늙는 거, 노안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 이렇게 세포 안에 콜라겐이 가득하다는데 우리 몸에서 쓸 때는 많은 이 콜라겐이 사실은 애석하게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피부, 그쵸? 그리고
혈관, 그리고 심줄, 장기 근막, 그리고 방광, 손톱, 발톱, 또 관절의 연골, 그 다음에 근육, 뼈, 눈, 모발, 또 어딜까? 굉장히 사실은 온몸이 다 콜라겐이에요. 그러면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좀 부족할 때, 빠져나갈 때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눈에서는 백내장, 안구건조증, 그리고 잇몸에서는 치주염, 그 다음에 풍치, 그리고 근육이 자꾸 감소하면서 면역력의 저하, 체온 저하, 그리고 뼈에서는 골다공증, 골밀도 감소, 또 혈관 쪽에서는 심근경색, 뭐 퇴행성 관절염, 모발이 가늘어지는 거, 그리고 방광하고 연관해서는 요실금, 굉장히 많은 사실은 처음엔 부족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가다 보면 질병까지 가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콜라겐 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콜라겐을 선택을 해야 될 기준을 사실은 잡고 가셔야 이 시대에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는 핵심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예, 콜라겐은 구조가 아까 흡수가 잘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콜라겐은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아주 단단하게 꼬여 있어요. 아주 끈끈하게 꼬여 있어요.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갈 때는 사실 분해가 돼야지 몸속에서 소장해서 흡수가 되고 또 그게 펩타이드로 바뀌어서 혈류 속에까지 가서 내 몸에 필요한 곳에 장착이 되는데 정말 힘들게도 콜라겐은 음식으로는 너무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 가장 많은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하는 닭발 좋아하시죠? 그리고 돼지 껍데기. 사실 이 돼지 껍데기나 닭발이 입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젤라틴 형태를 아무리 꼭꼭 우리가 야무지게 씹어서 아밀라제를 넣던 소화제를 넣던 아무리 씹어서 넣는다고 해도 사실은 소장에서 영양적인 콜라겐은 2%에서 5%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다 몸에 어떤 찌꺼기로 남기 때문에 더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적인 콜라겐을 우리가 돼지 껍데기나 이런 닭발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 그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섭취를 한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러면 콜라겐을 흡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콜라겐의 단위는 달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달튼이 뭐 5,000달튼, 1,000달튼, 500달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달튼의 크기가 작을수록 사실은 몸속에서 흡수가 소화가 잘 되는 구조를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사실 관건인데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 가장 작은 분자량의 콜라겐을 먹었을 때 가장 큰 양의 펩타이드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선택할 때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콜라겐을 선택할 때 아까 음식으로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식으로는 불가능하시고 그걸 어떤 식품으로 콜라겐을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는 흡수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몸에 가서 붙는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언지 좀 알고 가시면 안티에이징의 시대에 나도 풍덩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이나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하이드롤리세이드 이런 말들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콜라겐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모두 분해되어 놓은 것이다, 잘라 놓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나노화 시켰다, 분자화 시켰다 이런 얘기를 콜라겐 회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먹었을 때 사실은 쪼개놨기 때문에 내가 음식보다는 굉장히 많은 흡수를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콜라겐이 사실은 들어갔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을까요? 분해요법 중에는 가수분해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분해요법은 거의 물화 시켜놓은 거예요. 액체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2시간 내에 점막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아미노산화돼서 사실은 장착이 돼요.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수분해 콜라겐에 대해서 한 번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가수분해 콜라겐은 뭐 콜라겐, 콜라겐 펩타이드, 젤라틴 이런 말들 모두 성분은 같지만 아미노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혈류로 들어간다는 게 가수분해 요법의 아주 콜라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흡수된 콜라겐은 혈류와 합해져서 몸 전체로 이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포 중에서
가장 지금 콜라겐이 많이 빠진 내가 약한 장기나 세포 군단에 가서 먼저 투입이 될 수 있어요. 혈류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분해 콜라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섭취 후에 2시간 안에 아미노산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콜라겐을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을 선택할 때 어떤 콜라겐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예, 가수분해 콜라겐 한번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택 조건의 생체 이용률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겐은요 몸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흡수를 다 시킨다고 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지는 또 않아요. 참 어려운 녀석이죠. 그런데 이게 생체 이용을 돕는 데는 비타민 C 그리고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에 비타민 C가 대개는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 몸에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야 몸에 들어가서 필요한 곳에 가서 장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은 사람의 몸이 생물과 동일한 형태의 아미노산 구조로 사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육류 콜라겐도 있고 그리고 식물성 콜라겐도 있고 PC 콜라겐도 있어요. 그런데 육류 콜라겐이 생물 구조학상으로 사실 아미노산이 가장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와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에 붙는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콜라겐을 조금 이제 알고 나시면 흡수되는 5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은 5가지 타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피부나 힘줄, 혈관, 뼈, 대부분의 신체에 작용을 하는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연골, 관절, 그리고 연골 구성에 아주 도움을 주는 타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장기, 망막 섬유에 기여하는 작용을 하는 타입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세포막, 장기에도 막이 있지만 세포막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번째는 머리카락, 태반 등을 구성하는 그런 콜라겐 타입이 있습니다. 요 5가지 타입이 사실 다 들어가서 적용이 되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대개의 콜라겐은 2형과 3형의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5가지 타입을 다 갖추고 있는 콜라겐은 아마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겠지만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타입의 형태를 모두 갖춘 콜라겐이라면 정말 최상이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콜라겐을 선택하는 법 그리고 콜라겐이 들어가서 하는 일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콜라겐이 또 싫어하는 적이 있어요. 콜라겐이 유난히 많이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콜라겐이 싫어하는 어떤 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여성 호르몬이 너무 균형이 깨져버리신 분들, 그리고 몸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서 근육이 너무 감소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너무 심해서 몸에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신 분들, 예, 그리고 노화가 좀 빨리 되는 분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단 음식, 탄수화물. 저 또한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콜라겐 흡수가 잘 안 되고 콜라겐이 좀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좀 건강하려고 그러면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돼요. 식습관에서. 이제 콜라겐이 적대시 안 하게 하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수분 부족이신 분들 싫어해요. 콜라겐은 수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수분은 콜라겐에도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건강해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수분, 물. 그런데 나 물 많이 먹어. 이런 물 얘기를 하면 거의 하시거든요. 오늘 몇 잔 드셨어요? 그러면 커피 몇 잔 먹었어? 어제도 맥주 많이 마셨어? 이런 말씀 하시죠. 가슴이 탁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맥주나 콜라나 아니면은 커피, 냉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에 들어가서 이뇨작용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1.4배씩이나 뺏어가요. 수분에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수분을 뺏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콜라겐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쁜 갈증 해소하기 위한 수분 말고요. 내 몸, 내 세포가 원하는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좋은 물 하루에 8잔 이상 마시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꼭 한번 같이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나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대판 불로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콜라겐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 또 젊어졌거든요. 저희 아들이 엄마는 40대 때보다 40살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 이런 얘기를 제가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콜라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더 애착을 갖고 열심히 섭취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세포와 질병 얘기를 가끔 해드려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 몸의 세포를 사실 어떻게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질병까지는 안 갈 수 있더라고요. 질병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실 그 자신을 한다는 전초 단계에 내 세포가 원하는 영양을 넣어주시고 내 세포가 내보내고 싶은 쓰레기를 잘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서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정말 필요하다는 이 콜라겐을 담뿍 넣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9988, 234를 다 하고 싶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고 싶대요, 다들. 근데 진짜 내 세포 관리를 잘하다가 질병까지 안 가는 삶을 저도 갖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콜라겐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으로 저의 오늘 콜라겐 설명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